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그 어떤 그 도형이 있으면 또 그 도형을 보고 여기서 이 빈 스케치북에다가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는 거니까 예시를 보여주시는 예, 이게 여기에 다 예시도 다 돼 있고 요거만 따라 그리시면은 이제 금방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하면은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은 그런 거가 이제 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루엣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요렇게 어떤 기둥이 그려지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그 명도 단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글 연필에 대해서 이제 넣지만 여기 요 칸 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은 중복을 이용한 명도의 실습 이래갖고 이제 좀 큰 면에서부터 조금 중간면, 조금 작은 면, 아주 적당한 작은 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이 이제 갈려지게 되는 계속 쌀수록 어두워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요거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이제 요거를 그리지만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선연습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전체적으로 까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깔던 뭐 직선으로 깔던 아주 깔끔하게 나중에 이렇게 금 밟아도 나중에 지우개로 이제 지우개를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선연습 위주로 이렇게 계속 깔면서 선생님 지금 쓰시는 스케치북은 예. 어디 거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이게 EMB 그 어떤 기초 소묘 네. 요런 건데 이제 하방넷에서 화방넷에서 AMB 이제 그 기초 소묘 네. 요거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그릴 수 있게끔 따라 그릴 수 있어서 엄청 초보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 스케치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선 연습부터 이렇게 그냥 이거대로만 이렇게 위에 거 좀 읽으면서 네. 지금 어떻게 하는구나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거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그 웬만큼 명암에 대해서 또 형태에 대해서 뭐 또 기초 도형과 또 다양한 정물들도 같이 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요거를 또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넘어가게 되면 또 수채화 기초 강좌도 있을 거고 또 수채화 중급 뭐 어떤 풍경이라든가 뭐 정물이라든가 그런 걸 또 하는 강좌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좀 이런 거를 같이 좀 따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면을 또 까는 거예요. 이제 사선으로 깔던 수직선으로 깔던 뭐 웬만하면 이제 전편에서 이제 한 것처럼 수직선에서부터 수평선, 사선을 그냥 같이 쓰는 걸로 그래야지 이제 선연습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면을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도 선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아까는 이제 수평선으로 걷고 지금은 이제 사선으로 긋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 칸을 웬만하면 칸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선을 좀 신경을 써갖고 여기서부터 좀 길었다가 또 이 옆으로 가면 약간 짧아지니까 그런 짧아지는 이런 느낌까지 이제 이 안에 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메꾸는 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더 좀 살짝 뭐 밟아도 괜찮아요. 뭐. 그러나 이제 선을 선 간격을 좀 이렇게 일정하게 깔아주는 거. 요게 일단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계속 긋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직선에서 수평선, 양쪽 사선, 그거를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작은 면으로 넘어오면 또 수평선으로 이제 그 칸 메꾸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조금 이제 힘이 조금씩 더 들어가야 돼요. 힘이. 그래서 이제 수평선 쪽으로 한번 거보고, 그리고 또 수직선으로 꼭 뭐 요거대로 안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제 선을 수직선과 수평선, 사선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게끔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놓은 게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은 약간 색감이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색깔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양쪽 사선을 조금씩 힘을 조금씩 더 기존의 색보다는 조금씩 한 톤 정도 더 진해 보이게끔 그려주는 거. 실력이 짱이시라고 계속 올라오네요. 뭐 선연습인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 또 이쪽 방향. 네. 그래서 선이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제 면도 그거에 걸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선에 대한 그 간격을 일정하게 쓰는 연습. 또 이렇게 그 다음이 또 뭐 좀 제일 마지막 단계니까 지그재그 연습을 좀 잘 하면서 뭐 혹시 뭐 어떤 금발 봐도 또 그 옆에도 수직으로 또 이렇게 그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이건 손목으로 이렇게 그려 면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칸대로 또 뭐 사선 그리고 계속 연필은 좀 물론 목탄이라든가 아니면 파스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톤이 있어갖고 한 방에 그냥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연필은 한 방에 되지는 않아요. 계속 쌓고 쌓아서 쌓아 올라가지면서 톤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얘기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 다듬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다듬기 할 때는 뭐 이렇게 긴 선 쓰지 않더라도 그 동네에 어떤 그 색깔을 맞춰주는 거 색감을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뭔가 오버가 됐다 그러면은 오버된 데다는 또 이렇게 지우개로 살짝 이렇게 좀 눌러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금발 본 거는 이제 이렇게 지우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선연수만 했을 뿐인데 또 이렇게 큰 직사각형 면이 되고 또 좀 중간 면이 되고 또 조금씩 명도 단계가 이렇게 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톤이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선의 어떤 명도, 선에 많이 쌓고 덜 쌓고에 의해서 명도가 느껴진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알면은 일단 요 정도 톤 단계만 알아도 이제 이 어떤 중간 톤에서 약간 어두운 톤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무슨 명도를 이용한 뭐 응용 실습 뭐 이르긴 하지만 뭐 10단계, 9단계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명도 단계는 그냥 3단계 정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이제 블랙. 이래갖고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중간 톤 1단계, 2단계, 3단계. 어두운 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갖고 크게 보면은 밝은 톤은 냅두고 크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쫙 내려가 볼게요. 크게 그냥 한 톤으로 봤을 때는 중간 톤에서부터 같은 힘으로 중간 톤에서부터 어두운 톤까지 크게 보면은 이렇게 3단계로 수직선을 쓰던 수평선을 쓰시던 뭐 이렇게 관계없이 이렇게 3단계의 느낌으로 크게 봤을 때 밝은 톤 3단계, 중간 톤 3단계, 어두운 톤 3단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이 반사, 그 다음에 그림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왜 이제 그 반사가 어떻게 느껴지는 게 반사인지 그리고 그림자는 무언지 요거를 알 수 있는 거가 요 동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크게 밝은 느낌에 대한 얘기거리와 중간 톤에 대한 얘기거리와 요거를 이제 웬만큼 알아놔야지 이제 이 명암에 대해서 이해가 빨라요. 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10단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9단계에서 또 18단계 있고 36단계 있고 뭐 72단계가 있고 막 이거를 뭐 세세하게 뭐 더 쪼개낼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요 세 단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할 것 같으면은 한번 이제 전부 밝은 톤에서는 제일 밝은 게 이제 밝은 톤 1번 단계예요. 제일 밝은 데는 그냥 냅두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쓱 한 톤 쓱 내렸을 때 이게 밝은 톤 2번급이고 그리고 밝은 톤 3배는 한 번 더 쓱 내렸을 때 요게 이제 밝은 톤 3번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사과를 그리던 뭐 어떤 구를 그리던 원통형을 그리던 밝은 톤은 이렇게 가볍게 한 3단계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만 해야지 이거를 자꾸 맨지면은 이제 좀 어두워지니까 좀 밝은 톤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제 또 좀 세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거를 좀 지양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간 톤도 아까 해놨으니까 조금 한 톤만 더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요. 중간 톤 2번급 여기 1번 단계 그 다음 중간 톤 3번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색감을 더 주면 요거를 이제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요 색감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입체감이 풍부하게 나와요. 금맑은 데는 이제 지우개로 이제 지우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톤이 좀 오버됐다는 자리가 있으면 또 살짝 또 지우개로 또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 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알아서 이제 중간 색감을 느끼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색감. 아까 처음에 한 3단계에서 그 단계적으로는 해놓은 거지만 그 다음 어두운 톤에서는 또 어두운 톤 1번 단계, 그 다음 2번 단계. 이제 이렇게 2번에서 3번 단계를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2번, 3번을 같이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어둡게 요래서 어두운 톤 2번급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되려면 요걸 외워 놓으셔야 돼요. 어두운 톤 2번에서 어두운 톤 3번급은 또 한 번 더 좀 진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10단계가 어두운 10단계가 검은색
이렇죠.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10단계급은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아홉 번째 단계를 그냥 이제 10단계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색깔과 가장 밝은 색깔이 이제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같이, 요거를 심심할 때마다 이런 명도 단계를 그냥 그 연습장이든 어쩌든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톤, 그 다음에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운 톤 3번, 아니, 어두운 톤 2번, 어두운 톤 1번, 중간 톤 3번. 그래 놓고 이게 반사예요. 이게 어두운 톤 2번, 왜냐면 역순으로 가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림자가 어두운 톤 2번급.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감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든지 어쩌든지 되는, 요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빛에 의해 생기는 명암들의 일반적인 명칭이 이제 뭐 중간톤에서 또 반사톤, 그림자 톤이 또 이렇게 있고, 그죠? 포인트, 가장 어두움의 어떤 영역의 톤, 가장 밝은 영역의 톤,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나름의 설명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일단 빛이 이제 이렇게 받는 자리가 있고 덜 받는 자리가 있고, 안 받다가 또 주변 바닥에 의해서 반사가 이제 이렇게 튀겨서 오는 반사 자리에서 그림자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톤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밝은 톤에서 중간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밝은 것만 있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빛을 받으면 또 안 받는 자리가 있을 거고, 또 안 받다가 또 반사가 돼갖고 또 다시 또 그림자가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 기초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명도를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에서 또 밝은 톤에서도 한 나름 3단계 정도 이렇게. 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게 밝은 톤은 웬만하면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만지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밝은 톤은 별로 할 게 없어 사실은. 네, 그죠. 근데 그걸 뭐 미리 막 만지다 보면 이제 막 더러워져갖고 어두운데 해도 별 차이도 안 나고 이러는데, 확실한 차이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150분, 160분 정도 오시는데 네, 또 다시 한번 그 하세요. 이벤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저희 지금 화방넷에서 이글연필 사자성어를 지어주시면 댓글로 달아서 재미있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2비, 4비 두 타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요 명도 요거를 잘 이해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 단계를 충분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중간 단계를 넘어가 밝은 단계에서 갑자기 어두운 단계로 넘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그냥 어두운 선만 있고 뭐 그냥 그 덩어리는 없는다든가, 뭔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물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얘가 귤인데 빛이 위에서 때려버리면 이 아래쪽이 이제 중간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제 양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 그런 거. 만약에 이런 과일을 입체감으로서 과일을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 손바닥이 그도 과일보다는 밝으니까 비춰갖고 여기가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밝은, 물론 어떤 사과 고유의 어떤 빨간 색깔과 약간 뭐 주황 색깔, 뭐 베이지 색깔이 있긴 하지만 고유의 색은 고유의 색인 거고, 걔네들이 이제 빛을 세게 받아버리면 검은색도 회색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새까만 색들도 이제 빛이 바래져 갖고 그 빛을 바래진다는 거래요. 바래진다고. 그래갖고 이런 수채화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이거 이렇게 빨강색이거나 이 주황색인데 밝은 톤에다가 막 빨강색이나 주황색을 그냥 원색을 발라버리면은 이게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빛이 바래 보인다는 얘기는 농담을 빼야 돼, 채도를 떨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일 채도가 있고 싶은 자리는 채도라 그렇죠. 중간 톤으로 꺾이는 네. 그 자리가 이제 요 자리가 빛을 받아서 중간 톤 살짝 꺾이고 싶은 그 자리가 가장 그 고유색이 있는 자리예요. 아, 빛을 받는 자리는 빛이 바래 보여야 되는 네, 좀 채도가 화이트해 채도가 좀 떨어져야 되는 빛을 받는 쪽. 이렇게. 그리고 또 앞쪽보다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빛을 받더라도 좀 멀어지니까 빛이 바래져야 되는 거예요. 바래진다는 걸 앞으로 자주 들을 거예요. 채도가 낮다.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고유성 있는 채도가 있는 부분은 중간톤 자리. 약간 그 자리가 이제 일단 채도가 있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 나중에 수채화 하실 때 아주 그 양감이 아주 빵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입체감이 더 뛰어나려면 네. 제일 밝은 것부터 제일 어두운 것까지 다 보여져야. 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그게 풍부하게 보이는 그런 정물들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밖에 안 보이는. 하다못해 이제 그 고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니 소나무 그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밝은 톤이 환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톤부터 이렇게 물 약간 뭐 좀 짜글짜글한 밝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중간 톤의 느낌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의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흰 기둥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밝은 톤에서부터 중간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톤이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쫙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질감에 따라서 약간 어떤 변화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명도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림이 조금 풍성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못해 요거가 이제 그 나름의 원기둥 같은 여기 있구나. 요거 요 흰색 같은 경우 아까 요 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밝은 톤에서 중간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반짝이가 있고 그냥 다 중간 톤 같기도 하고 색깔이 주황색이니까. 근데 그걸 좀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요런 구 같은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밝은 톤에서부터 중간 톤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톤이 아주 그냥 잘 드러나니까. 예. 네. 환하면서 또 충분한 톤의 변화들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물론 이제 어떤 구의 환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임의적으로 단계를 땅땅땅 밝은 톤 3단계, 중간 톤 3단계, 어두운 톤 3단계에서 반사 톤 한 3단계에서 그림자 이렇게 좀 면의 단계를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내주는 눈을 가져야지 이제 입체에 대한 느낌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리드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서 그걸 그리게 되면은 이제 입체에 대한 어떤 또 그것보다 또 좀 더 단순형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육각형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빛을 탁 받아버리면 이제 이렇게 밝은 느낌에서 뭐 중간 느낌에서 뭐 어두운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입체화해서 그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제대로 된 이런 것도 있네 또 이게 그린 거니까 이런 거를 조금만 입체에 대한 어떤 생각, 명암의 명도에 대한 생각 그런 게 이제 모든 어떤 우리 자연에서도 빛을 좀 더 세게 때리면은 그런 그 양감이 풍부하게 보이는데 또 빛이 좀 없거나 약하거나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색감이 또 녹색이거나 뭐 또 노란색이거나에 따라서 이제 또 명도의 차이가 약간씩 컬러별로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읽어서 이렇게 어떤 명도 단계의 어떤 밝은 톤 3단계, 중간 톤 3단계, 어두운 톤 3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연출을 해 놓는 거. 그게 일단 이제 그래서 의도를 갖는 거. 어떻게 여기가 이제 밝은 톤이니까 좀 더 좀 밝은 톤 1번에서 2번에서 3번은 어느 자리인가? 중간 톤 한 1번 자리는 어리고 2번 자리는 어리고 뭐 3번 자리는 어린가? 그러면서 또 이제 어두운 톤이 시작하면 어두운 톤 1번에서 제일 어두운 게 어두운 톤 3번급이니까 그 자리들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또 어두운 톤 3번에서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반사로 넘어가니까 어두운 톤 2번, 어두운 톤 1번
중간돈 3번으로 해서 이제 반사가 한 중간돈 3번까지 좀 밝다면 중간돈 2번까지도 반사의 영역이 되다가 그림자는 그림자의 제일 어두운 게 이제 어두운 톤 2번에서 어두운 톤 1번으로 해서 어두운 톤, 중간돈 3번으로 퍼져가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거가 돼야지 그림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석고 소묘로 해갖고 이렇게 막 빨리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묘사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양감에 대한 어떤 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해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바라봤는지 이렇게 이제 요 원기둥만 딱 보면은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보는 느낌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점이 이제 위에서 아래 보는 시점인 거고 여기서는 중앙에서 보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수평으로 보여요. 이게 원기둥인데도 이게 딱 정확하게 중앙을 딱 놓고 보면 수평으로 보는 그런 게 있고 또 위로 가면은 밑에가 보이잖아요. 밑에서 위로 보는 시점. 네. 그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떤 구도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한 가장 멋진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또 누워서 봤을 때, 서서 봤을 때 어떤 가장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을 맞출 수 있어야지 이제 거기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네, 선생님. 네. 미술을 아예 안 배우신 분들도 이걸 보고 있어서 네. 조금만 더 쉽게 조금만 더 쉽게 해주시겠어요? 시점.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사물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거를 이제 내가 서서 봤느냐, 앉아서 봤느냐,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봤느냐에 따라서 보는 어떤 이 빛을 받는다기보다도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가 이제 군데 이렇게 수평으로 보면 일자로 보이지만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이게 윗면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또 얘를 또 아래에서 위로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아랫면이 또 보이게 되고 또 윗면이 또 안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자기가 시선에 따라서 이제 그 형태를 이제 읽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시점이라는 게 뭐 크게 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형태가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그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그린다든가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형태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정확한 형태적인 측면을 위해서 시점이라는 거가 중요하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또 이 투시라는 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 투시라는 게 그 눈높이에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서서 바라본다.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바라본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눈높이 라인에 소실점이 이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점 투시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1점 투시라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제 그 도로에서 보면은 도로 중앙에 한번 있어 보세요. 좀 아주 멀리 긴 도로를 상상하거나 이제 좀 막 한 5km 이상 되는 도로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서서 있으면은 서 있는 그 시점에 따라서 도로가 되게 좁아져 가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쑥 쏠리는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자기가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한 30층 정도쯤 되는 데서
아래를 내려다 보게 되면은 30층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한 100m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아래로 이러고 봤을 때는 한 5m도